매달 스페셜 이슈를 기획을 해서 좀 의미 있는 그 기획 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9월호는 제주 해녀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양종훈 사진가의 작업입니다. 양종훈 사진가는 제주도 출신으로 그들과 제주도 언어로 친근하게 소통하면서 동질감을 느끼며 촬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참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주도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녀분들하고 훨씬 더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었겠죠. 또 동질감도 더 생겼을 것 같고,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보아온 해녀이므로 신기하고 특별한 대상이기보다 아련하게 어머니를 연상하는 정서를 바탕으로 작업했다는 겁니다. 해녀분들도 경계심을 보이지 않고 사진가에 대한 신뢰가 크다 보니까 19명의 해녀를 한자리에 모아서 찍은 단체 사진 촬영도 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19명의 해녀분들 다 모으고 이제 기념사진 찍듯이 찍었죠. 이렇게 1대1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모으고 단체 사진 찍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삶에 대한 긍정과 당당함이 보입니다. 근데 몇몇 분은 좀 이렇게 또 단체 사진 찍는 걸 좀 쑥스러워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몇몇 분들은 안 찍고 그냥 가버린 분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진이 나중에 이제 전시도 되고 또 사진집에도 실리고 하니까 그때 가신 분들이 막 뒤늦게 소문하다고 그렇게 해서 양종훈 교수가 다음에 전시나 사진집을 또 낼 때는 실어주겠다고 해서 다시 다 모아서 찍어드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준초이 최명준 사진작가의 포트레이트 작업입니다. 상당히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찍었는데요. 클로즈업된 인물 사진은 그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짙은 주름에서 이 해녀분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이 나이 많으신 80이 넘으신 해녀분들도 물속에 들어가면은 아주 날쌔집니다.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요. 참 이 제주 해녀 문화를 보면은 참 좋은 공동체 문화를 갖고 있어요. 건강한 상대적으로 좀 체력이 되는 분들은 멀리 배를 타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해산물을 채취하고, 상대적으로 좀 훈련이 덜 된 어린 해녀라든지 또 나이가 많아서 아무리 체력이 딸리는 분들은 바닷가 얕은 곳에서 또 물질을 합니다. 그리고 공간을 이렇게 배분을 해서 하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게 물질을 할 수 있도록 존경의 의미도 있고 배려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제주 해녀의 공동체 문화는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고 우리 민족에 있어왔던 어른에 대한 공경, 그런 배려, 그런 게 아주 여전히 강하게 이제 남아 있다는 거죠. 막 이제 물질을 끝내고 나온 해녀의 모습이 포트레이트로 찍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인데요. 알리스 레드라는 벨기에 출신의 해외 사진작가입니다. 내셔널 지오픽 지오동에 게재를 한 유명 사진가인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인물 사진을 집중적으로 찍었는데 검정 배경 앞에서 해녀를 찍었죠. 왜 이렇게 검정 배경 앞에서 해녀를 찍었냐고 하니까 제주도의 검은 돌, 현무암이죠.
위에서 물을 튀기며 반짝이는 해녀복을 입은 해녀를 보았을 때 금은 배경에서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질을 끝내고 이렇게 몸을 씻을 때 얼마나 상쾌할까요, 그죠? 다음은 한국의 여성 사진가 유용래 작가의 작업입니다. 유용래 작가는 제주도에 올 때는 사진가였지만 지금은 가파도에서 물질하는 해녀로 변신한 독특한 사진가입니다. 가파도에서 9년째 해녀 공동체의 고유성과 현재성을 사진과 영상, 설치, 유무형의 기록적 다큐멘터리 작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 스스로가 해녀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해녀분들과 소통에 장점이 훨씬 더 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해녀복을 입고 잠수를 하죠. 보통 10m 내지 20m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1분에서 2분 동안 숨을 참으면서 해산물을 채취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해녀분들은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지 않아요. 예, 산소통을.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1분 내지 2분 동안만 채취한다는 거죠. 뭐 내려가서 반복적으로 하긴 하지만, 다시 말해서 너무 과한 욕심을 내지 않죠. 내려갈 때 본 전복은 잡더라도 물 밑에서 바깥으로 올라올 때 본 전복은 잡으러 가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바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겠지만 산소통을 메고 잠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숨을 참으며 한 사람이 채취할 수 있는 만큼만 물질하는 해녀의 작업은 자연 친화적이다. 한꺼번에 삭스리 하는 게 아니니 지속 가능한 작업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목만 채취하는 제주 해녀의 작업 방식을 따른다면 지구상에서 빈부의 격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와 더불어서, 그리고 또 미래의 후대를 생각하는 이 제주 해녀의 자연 친화적인 작업 방식이야말로 하나의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거대한 자본과 거대한 기계 기술을 이용해서 소수가 불을 막 독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 불을 나누어서 지속 가능한 삶이 유지되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의 방식은 굉장히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제 자녀분들 한 달에 수입 최소 150, 뭐 많은 분들은 200, 300 정도의 수입을 가질 정도로 안정적인 수입이에요. 그만큼 그 산란기에는 물질을 하지 않고 그 어장 관리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장 관리도 잘 돼 있고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생산이 되기 때문에 물질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생활형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제주해녀들이 지금부터 한 4, 5천 명이 있습니다. 제주해녀는. 그래서 제주해녀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계가 되고 생활이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그 제주 해녀와 달리 일본에도 이제 해녀분들이 있죠. 근데 일본의 해녀분들은
우리나라의 이제 무형문화재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처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지원금을 받고 이제 그 실제 생계형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실제 해산물을 채취한 수입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일본 정부에서 이제 이 해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보조비를 받고 하는 의미의 해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녀와 상당히 좀 성격이 달라요. 예. 그런 게 인정받아서 그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일본에 앞질려서 등재를 한 거예요.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움직였는데 우리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일본의 해녀와 한국의 해녀는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발 빠르게 등재를 시켰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